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상에는 국경을 초월하는 여러 괴담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역시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버전으로 변형돼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밤 12시에 세면대에 물을 가득 담아두고 입에 칼을 물고 있으면 거울 속에 이 미래의 배우자 모습이 비친다고 하면서 유명해졌던 괴담. 거울 속의 악령입니다. 영어로는 이 거울 속에 나타난다는 악령을 블러디 메리라고 부르는데요.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셔야 됩니다. 블러디 메리 이야기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전설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년들의 캠프파이어장이나 파자마 파티에서 빠질 수 없는 담력 테스트의 일종이기도 한데요. 절차는 꽤나 간단합니다. 늦은 밤 모두 불을 끄고 거울 앞에 서서 촛불을 켜놓은 채 블러디 메리의 이름을 연속으로 3번 부르면 거울 속에서 피범벅이 된 메리가 나타나고 당신의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의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나타난 블러디 메리의 손이죠. 당신의 질문에 칼이나 해골을 들고 나타났을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나 죽음 같은 화를 면할 수 없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블러디 메리 강령술을 하던 도중 뜻밖의 피해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매티는 13살이던 해 가장 친한 친구인 마이크에게 일어난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이크가 혼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의 시간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블러디 메리를 불어낼 생각으로 신이 난 두 친구가 두 사람 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 끝에 마이크가 먼저 어두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때 소녀는 6개의 촛불에 불을 붙였고 거울에다가 엄마 화장대에서 훔친 빨간색 립스틱으로 숫자 666을 적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서양권에서는 666이란 숫자가 악마의 숫자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강령술을 좀 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를 해둔 거죠. 마이크가 안에 들어갔고 밖에서 기다리던 매티는 문 밖에서 들립니다. 마이크가 블러디 메리를 6번 반복해서 부르는 소리를요. 이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약 10분 정도 흘렀을까? 이상하게도 안에서는 아무런 미동도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때 마침 너무도 목이 말랐던 매티가 아래층 부엌으로 잠깐 내려가게 됩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불안했던지 다시 한번 친구가 들어있는 화장실 문 쪽을 바라봤는데 여전히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어서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조금 후 다시 2층으로 올라온 매티,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화장실 문 아래쪽 틈이 깜깜해져 있었던 거죠.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든 매티가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는데 뭔가 단단히 막힌 듯 문고리만 헛돌 뿐 열리지 않습니다. 매티는 문을 두드리면서 마이크 이름을 불렀지만 안에선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이 소란을 듣고 밑에 층에 있던 마이크의 아버지가 올라왔고요. 모두 합세해서 문을 열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15분 정도 실랑이를 했을 때쯤 쿵 소리가 나면서 문이 그대로 부서지듯 젖혀졌고요. 두 사람은 끔찍한 장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세면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이한 모습으로 관절이 꺾인 채 숨이 멎은 마이크.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잘 알려진 이 거울 강령술 블러디 메리의 공포를 잘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괴담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이후 매티는 혹시 누군가 자신들처럼 블러디 메리의 혼을 소환하려고 했던 바보 같은 실수를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스토리도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사는 크리스티나 루이스.
그녀가 경험했던 일화 역시 이 웹사이트에서 블러디 메리를 검색하면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방과 후에 크리스티나는 친구 마리아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둑해졌던 저녁 6시쯤 마리아의 엄마가 장을 보기 위해서 집을 나섰고 집에는 두 아이만 남게 되죠. 어른이 없는 집이다 보니 갑자기 마리아가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유행하던 이 블러디 메리 소환수를 생각해냅니다. 크리스티나는 그런 유치한 장난은 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마리아는 겁먹은 거 아니냐면서 도발했죠. 그러자 크리스티나가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듯 욕실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고는 거실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면서 양초에 불을 붙였죠. 캄캄한 화장실, 이 세면대 각 코너에 3개의 초가 켜져 있었고요. 크리스티나는 속삭이듯 블러디 메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블러디 메리, 블러디 메리.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이름을 말했을 때 뭔가 불길한 예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밖에 친구도 있고 여기서 멈추면 겁쟁이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부릅니다. 블러디 메리. 그렇게 외침이 끝나자마자 크리스티나는 피부에 타는 불꽃이 내려앉은 듯한 뜨거운 열기를 느꼈는데요. 마치 공황 상태처럼 이 공간 안에서 삐 하는 이명 소리와 함께 정신이 어지러워졌고요. 순간 차가운 냉기가 몸을 스쳐 지나가면서 뒤쪽의 샤워 커튼이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차마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조심히 고개를 들어 거울로 뒤를 쳐다보는데 뒤편 구석에서 보이는 검은색 긴 머리의 여자. 얼굴은 여기저기 찢긴 듯 갈라져 있었고 눈에서는 빨간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다리가 마비된 듯 꼼짝할 수가 없었는데 이때 등 뒤로 메리의 악령이 다가와서 팔을 뻗었고요. 갑자기 눈앞에 하얀 빛이 터지면서 크리스티나는 얼굴이 찢기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날 욕실에서 있었던 크리스티나의 온전한 기억은 여기까지입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마리아가 들어왔고요. 쓰러져 있는 크리스티나를 발견했죠. 열려있던 샤워 커튼은 다시 쳐져 있었습니다. 양초들의 불 또한 꺼져 있었죠. 크리스티나가 정신을 차리고 마리아에게 겪은 일들을 털어놓는데 이후 마리아의 가족은 어쩐 일인지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 경험담을 올린 크리스티나는 절대로 다시는 거울 강령술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하면서 글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블러디 메리 괴담, 험악하게 찢긴 얼굴로 칼이나 해골을 들고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는데요. 거울 뒤편에 보이는 그녀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3명의 여성이 블러디 메리의 시초가 됩니다. 첫 번째 기원은 바로 영국 최초의 여왕 메리 1세인데요. 아버지였던 헨리 8세의 빈번한 재혼으로 그녀의 왕권과 생존은 늘 위협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긴장을 늦추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또한 아버지의 어떤 남성 우월주의적 성향 때문에 그녀가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7살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생리별을 해야 했고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는 빈소를 찾아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죠. 이런 억압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녀는 1553년 37살의 나이로 여왕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그 후 그녀는 이 왕 자리에 상속인을 얻기 위해 스페인의 왕자 필립과 결혼하게 됩니다. 비록 정략 결혼이긴 했지만 메리가 워낙 오랫동안 외로운 생활을 해서인지 필립에게 심적으로 많이 의지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던 어느 날 메리의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당시엔 지금처럼 제대로 된 의료기술이 없었고 또 감히 의사가 군주의 몸을 함부로 만지는 것 자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이 커지고 배가 부르는 메리의 상태를 많은 이가 임신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출산 예정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죠. 결국 이것은 상상 임신이었습니다. 기대에 차 있던 영국과 스페인 국민들까지 메리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망연자실한 그녀는 생각하죠. 자신이 몇 달 전에 달성하기로 한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을 그렇게 박해하던 정치인들을 하나씩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신이 굳게 믿고 있는 이 카톨릭을 거역하는 자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리기로 하죠. 당시 영국의 거리에는 사람의 살이 타는 냄새가 떠나지 않았다고 전해질 정도로 종교적인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이후에 메리에게 블러디 메리라는 호칭이 달아붙게 된 거죠. 메리가 아이를 원했던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일까요? 지금도 블러디 메리 강령수를 했다는 사람들 사이에는 죽은 아이를 안고 나타나는 여자의 영혼이 자주 목격됩니다. 블러디 메리 기원에 관한 두 번째 추측은 바로 17세기 메리 워스라는 젊은 여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있어서 늘 얼굴을 가리는 스카프를 두르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대부분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그녀를 따라다니면서 흉측한 얼굴을 보며 블러디 메리라고 별명을 지어주었는데요. 당시의 열풍,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그녀가 표적이 되었고 결국 교수형에 처해지는데 그녀가 죽은 이후 아이들은 블러디 메리를 부르면서 거울로 혼령을 소환하려 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로는 4년 전 토요미스테리 뱀파이어 진실편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 엘리자베스 바토리에 대한 가설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녀는 자신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소녀들을 고문하고 죽였고 그 피를 모아서 목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메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식인 풍습, 구타, 교살까지 이 잔혹한 행위로 인해 블러디 메리라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저명한 민속학자 자넷 랭글로이스는 블러디 메리 강령술에 대해 외모에 쉽게 집착하는 10대 소녀들의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환각이라고도 정의했죠. 블러디 메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은 미스테리로 남아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놀이라는 거겠죠. 블러디 메리 강령술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